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란색 마스크 끼고 오셨어요. 여기 더 센 노랗네. 우리 심장선 후보님 모두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멋진 우리 여성 장교 부사관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뜻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응해주신 젊은 여군 포럼, 영원히 젊은 여군 포럼의 우리 김은경 대표님, 또 김희정 중령님, 유은희 소령님, 강현숙, 원선영, 전미선 소령님, 그리고 또 한 분의 여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군이 창설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여자 의용군 교육대가 최초였는데, 지금 우리 여군이 지금 13,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군 간부의 7%의 정예 경력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임관한 육군 부사관의 82.5%가 여군 하사였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독립운동가의 손녀도 계시고 또 참전용사의 딸, 또 여군 언니의 모습을 보고 군인의 길을 결정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연은 다양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투철한 애국심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흔히 여성들이 군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여성들에게 군 복무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가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형 모병제를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도 군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들도 명예로운 국방의 과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군 부사관 경쟁률이 무려 7대1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망을 한국형 모병제로 빨리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여성들의 군 복무 의지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군대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급히 성평등 군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지금 군대가 여성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이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올해 공군, 육군, 해군에서 드러난 성추행 사망 사건은 정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국방부 장관이 수십 번 해임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저희를 아주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병영 현장의 목소리를 저도 좀 들어봤는데요. 특히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이 아주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 여성 부사관들에게 허드렛 일 시키고, 또 농담 핑계로 음담패설하고, 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도. 또 엄격한 계급사회고 닫힌 체계니까 또 저항을 하면은 하극상으로 몰리고, 또 신고를 하려고 해도 또 계급 위계 속에서 또 묻혀버리고 묵살되고, 또 재판까지 가봤자 제 식구 감싸기에 또 무력화되고,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밖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이런 성 관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성군기라고 하는데, 이 성군기를 제대로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성주권을 확립을 해야 된다. 어제 제가 성폭력 근절 공약을 내면서
제1의 원칙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또 교육하고 또 침해하면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군에서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이 누려야 될 기본권을 군인도 누려야 한다. 우리 여군들이 나라 지키러 군대 같이 시중들로 간 거 아니다. 지난번 공군 이중사가 그런 말씀을 그 엄마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다는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둘째로는 평시 비군사 범죄는 민간에 넘겨야 한다. 저희 당이 강력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은 이미 스스로 기회와 자격을 상실을 했습니다. 공군에서 그 이해람 중사님 이외에 추가로 드러난 성추행 사건에서 역시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해람 중사님 사건 때 그래서 빨리 특검을 해야 한다.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국방부에서 공군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봐야 군 단장 안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역시 그 이후 과정도 매우 참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형식군사법원은 폐지되고 또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성폭력 사건은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어렵게 저희 당에 방문해 주신 만큼 우리 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군복을 입은 시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뭐 보도를 보셨겠지만 제가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냈고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이 아주 소중한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여군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군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현역들을 대신해서 외부에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럼을 결성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군에서 꼭 필요한 정책, 밖에서 보는 정책과 안에서 보는 실태와 사이에는 항상 갭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나 또는 많은 국회의원들 또는 군에 있는 그런 정책위원회에 전달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평등과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포럼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사경찰로 20년간 복무하고 작년에 소령으로 전역한 전미선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성폭력 관련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감히 성폭력 예방과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현역 때는 군사경찰로 성폭력을 포함한 군 범죄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올해는요,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과 부실 급식 문제로 출범한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개선 본과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도와 야전 현장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예방 공고안 15개와 포함해서 총 70개가 넘는 공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고요. 이게 책자로 만들어져서 어제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소과제가 102개나 되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단 후에 저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사프로 같은 이미 실패한 미군의 제도들이나 따라가는 수준의 공고안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고상한 언어들로 가득 찬 공고안을 그냥 국방부에 던져준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사실 이 제도들이 다 실현되리라고는 사실상 뭐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일부나 혹시 실현되거나 다 완비되더라도 지금의 조직 문화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절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군 조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성폭력은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전 현장 말단 장병들은 그런 변화의 기류들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 부대만 아니면 됐지? 우리 부대는 없을 거야. 못 들은 척, 없었던 척,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지휘관들이 군에서 성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군 통수권자도, 장관님도, 총장님도, 사단장님도 내가 지휘하는 곳에서 성폭력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은요, 언론에 비치는 그 군 리더들의 모습이나 공문에서 관행적으로 하달되는 성폭력 예방 지시를 윗분들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숨고 절망하고 마침내 죽음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군 이해란 중사의 죽음도 이렇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후보님, 군에서 가장 약자인 여군 부사관의 죽음까지도 기억하는 분, 우리 병사들의 죽음까지도 기억하는 분, 그런 분이 다음 국군 통수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군대에서 우리 장병들은 목숨 바쳐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처절함과 절박함이 정치적 소모품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군 장교 부사관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오게 만들어준 우리 정의당님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제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온 것은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여군들의 안전된 그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6년간 군대 생활을 했고 지금 전역한 지는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새내기 젊은 여군 포럼에서 좀 새내기에 좀 포함이 되고요. 공군 이중사 사건을 접하고 전역하기 전 3년 전에 양성평등 상담관을 하면서 그 성폭력 사건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지원하면서 겪은 경험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가슴 아프게 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의문과 궁금이 이제 많이 떠올랐던 사건이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고 또 분노 또한 이렇게 함께 왔던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도에 군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최초 4단급 이상 그 현역 양성평등 상담관으로 처음으로 배치되어서 그 활동을 했던 본인인데요. 이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우리가 그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는 매뉴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현실과 괴리도 많았고 또 보강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쩌면 무에서 유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냥 울기도 하고 서글퍼서 또 그 사람들한테 성인지 감수성을 저도 없는 과정에서 배워가면서 그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전달하면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도와주기에는 사실 정말 힘들었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임무를 하면서 많은 정착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군은 도대체 지금쯤은 정착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믿었고, 근데 알고 보니 도리어 도태되어 있고 옛날로 이제 돌아가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실망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성 군대는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의 이제 조직 문화다 보니까 그 이성 간이나 어떤 동성 간에서 발생되는
그 성폭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는데, 일단은 먼저 조직을 우선으로 하는, 부대가 많이 시끄러워지겠다, 부대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 라고 방관자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 그 사람 일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 사람 평소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피해자 유발론, 그 다음에 다른 일엔 관심 없는 무관심한 사람,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이해하기보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과 처벌로 생길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성폭력 근절의 걸림돌이 되고, 그 예가 바로 공군 중사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아직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를 의심하고 있어서 그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게 바로 즉시 사건이 발생됐을 때 바로 사건화가 되지 않고 적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또 포함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공군 이중자 사건의 대부분의 그 부대의 현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 6회 공군 아직 현실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라는 것은 그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은 부대를 위함도 가해자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공군 사건으로 분명히 전 알았지만 그들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 또한 그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매뉴얼대로 다 했다고 해서 다 책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각자의 직분에서 가져야 할 무엇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인권의식, 책임감,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매뉴얼 실행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공군 이중사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전우와 조직에 외면당하며 외롭고 억울하게 떠났습니다. 피해자에게 죄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전우와 조직을 믿었던 죄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받은 압박감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을 막지 못한 조직의 시스템은 가해자의 인권을 또한 존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실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생각의 전환, 어떤 발상의 전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좀 다른 우리 국방부 군인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또한 그 성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거에서 많이 좌지우지 되냐면, 그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그 사건 해결의 방향이 아주 달라지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여기서 건의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휘관의 그 성인지 감수성과 어떤 인권 감수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좀 거대한 거 아니더라도 내 부대에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 그러니까 양성평등 개선, 양성평등 상담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열린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드릴 것은, 성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 양성평등 그 개선에 있는 사람은 성폭력에 대한 전문가라고 인식을 좀 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들이 힘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성폭력이 발생됐을 때 그 지휘관을 뭐 또 기준으로 해서 그 양성평등 그 개선에 대한 어떤 좀 사람 또 그 피해자들마다 다 매뉴얼은 있지만 피해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매뉴얼만 가지고는 그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부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하지 않으면 이 매뉴얼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성공적으로 그 피해자를 피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역한 지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기술거래사로 산업기술 분야의 뭐 기업 평가나 기술 평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군에 지원했느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신 데서 제가 좀 캐치를 했는데요. 여군에 왜 지원하냐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높은 여자들이 여군에 지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저의 장래 희망이 여군이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여군 중대장을 했을 때 74명의 여군 하사를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군 하사는 계급은 저보다 낮지만 애국심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군은 계급을 막론하고 계급이 낮고 높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애국심이 높다. 자, 그 근거로 민간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 민간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제가 느끼기로는 한 10배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 생활이 다시 그립기도 하고 그런 끈끈한 전후회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마음이 뜨거운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런데 여군 활용 측면에서는 이런 동기부여가 된 여군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등한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기, 보직, 진급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소령에서 중령을 진급했다면 지금도 군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중령으로 진급을 못했습니다. 3번의 중령 진급 기회를 잃고 저는 전역을 해서 지금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 능력을 좀 더 많이 발휘하고 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여군들이 하사나 부사관 또 초급 간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좀 높은 직위에 좀 이렇게 많이 진출하면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 있는 여군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근 그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군이 이제 투스타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평등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바로 우리 군의 수뇌부의 평등 의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장군이 3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여성 장군은 10명도 안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 그 인원을 진급시켰으니 이 정도면 평등한 것이다. 이게 우리 수뇌부들의 성평등 의식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수우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자 군에 입대한 여군은 어떠한 교육도 필요 없이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여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를 주고 진급이나 보직에서 평등한 기회를 준다면은 남군보다 업무 효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이게 국방 안보와 무관하지 않고 이거야말로 정말 무형 전투력 증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로 보면 사실 전문직 분야에서는 여성이 소수이면 오히려 우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여성이 소수이고 대부분의 하위 계급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우리가 그 여성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인구 절벽에 있어서 국방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활용 측면에서 우리 그 향후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신 우리 후보님께서 많은 관심과 발전을 가지고 개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비역 중령 이지미입니다. 저는 군생활 22년 하고 한 7년 전쯤에 전역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각종 업체에서 근무해봤고요. 방산 쪽.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행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그 군내 소총이라든지 고충 처리 이런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젊은 여군 포럼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또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니까 너무나 참 잘 되었다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 처음에 들어올 때가 한 30여 년 전, 거의 가까이 전쯤인데요. 그때 그 주변의 어른들께 인사를 다니면 절반은 무슨 여자가 군대를 가냐. 그리고 절반은 상당히 진취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뚫고 이제 군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보니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방금 옆에서 방금 전에 발표했던 저희 유은희 예비역 소령이 저희 동기인데 너무 즐겁게 군생활 하면서도 보람있게 하면서 군이라는 게 너무 좋았고 또 군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잘 때도 항상 근무를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무를 쓰면서도 잠 못 자고 또 야전에서 얼굴에 흙 발라가면서 그 분침업하고 잘 때도 항상 생각한 게 내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편하게 살고 있다. 편하게 자고 있다. 내 국민들이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군에 대한 사랑을 갖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역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지금 현재 너무 군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 딸도 이번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ROTC 장교로 지금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여군들 출신들은 아까 그랬듯이 군을 너무 사랑하는, 또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조직입니다. 자발적인 대로. 그래서 그게 다음 세대까지 제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너도 가서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중사 사건이라든지 또 각종 여군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결과로 나오는 사건 사고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희 자녀로부터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왜 군대를 갔느냐, 그 다음에 왜 군대를 보냈느냐 딸을, 이렇게 또 주변에서 제가 처음에 군대 올 때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군이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많이 얻어가면서 국가를, 그 다음에 나라를, 국민을 지키는 그런 대상으로 계속 위상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다시 추락하는, 그리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 안에 내부가 또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누가 누구를 신고하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누구 때문에 나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군대의 그 전투력이라는 것이 무형전력이 있고 유형전력이 있습니다. 사실 유형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고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그 무형전력을 실제 운영하는 것은 무형전력들입니다. 그 무형전력의 가장 핵심이 인간인데, 병력인데, 이 병력들이, 그 장병들이 문제가 돼서 이 무형전력이 급감되면서 우리 전체 군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바로 안보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한 성폭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분이 돼야 한다고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는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 여군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군이 적은데 비해서 현재 고위직으로 올라온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군도 10명이 나왔는데 그럼 된 거 아니냐. 비율로 봐서는 너희들이 더 진출이 더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 어느 정도 평등이 이루어지려면은 조직원 구성원들이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말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여군들이 이 군이라는 것이고 남자의 어떤 조직은 아닙니다. 전투력을 발휘하는 조직인 것이지 남자의 조직은 아닙니다. 여기에 좀 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여성으로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충분히 전투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잘 활용을 해서 여군의 그 문호를 더 개방을 해서 많은 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들어와서 초급 간부 때부터 기여를 하고, 그리고 비율 없이 진급이 되고 장기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군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애야 될 것이고요. 진급 비율이라든지 장기 비율이, 그리고 처음에 뽑을 때 그런 비율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급을 할 때도 요소에 다양하게 꼭 어느 뭐 상징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는 참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꽤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감시가 될 수 있는, 특히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외부 기관들이 좀 더 다양한 구성원으로, 특히 이런 경험이 많은 구성원으로 좀 되어서 상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재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동원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심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엽기적인 여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2000년대 초에 공병 여군 황중이가 있었습니다. 황중이가 그 당시에는 그 공병에게 최초로 문호가 개방돼서 열심히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실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병과가 여군한테 개방돼 있는데 그때 공병이면서 처음으로 개방이 돼서 숙소도 마다하지 않고 이 인원이 강원도 고성에서 공사에 투입돼서 야전에서 같이 수경하면서 근무를 하는 중에 어느 날 병사가 텐트에 침입해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점호를 할 때 신발이 흙이 묻어서 범인으로 색출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황중이는 인사장교로 보직이 돼서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직접 치조해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그래서 저녁 점호 시에 다시 확인차 가해자한테 너 그러지 않았냐 묻자 안 그랬다고 이렇게 하자 병사한테 호를 파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만 가지고 이 여군을 엽기적인 여군이라 라고 호도하고, 또 여군이 풍향이 방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느니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숙소도 따로 쓰는 거는 부부에게도 안 좋고 하는 이렇게 피해자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호도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그런 것이 계속 한 달간 방치돼서 결국 지휘관이 보직해임당하고 또 이 가해자도 군 형법으로 처리돼서 종결이 됐고, 또 이 여군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대위가 되자마자 곧 군문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군이 지휘관이 중심이고 지휘관이 부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했을 때 이 지휘관의 의식이나 생각 이러한 것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대장이 만약에 소대장으로 갓 부임한 초임 장교들한테 내가 평정권자야. 그러니까 평정 잘 받으려면 너네들 내 말 듣고 잘 들어야 한다면서 또 가끔은 끈질기게 이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군의 장교율이 낮은 상태에서 지휘관의 평정은 중요합니다. 해서 여군들이 장기 진출도 높이고
여군들에게 과학적인 인사관리 및 권익 침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성평등센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이런 성폭력은 부대 팀워크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투력 성과 저하 행위임을 지휘관들이 반드시 인식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의식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휘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진급과 관련된 OAC나 6대 교육은 목숨 걸고 하지만 이런 것은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했을 때 부대 전투력 측정에 반드시 남녀 군 팀워크나 성폭력, 성희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군 문제를 군 개혁 과제로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군 통수권자가 되실 심 후보님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휘관의 의식이나 생각이 바뀌어 신뢰감을 주는 부대가 될 때 여군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군 이중사 죽음을 한 번이라도 전체를 다 볼 기회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안 계시지만 군 안에 있는 공군 참모총장께서도 못 보셨답니다.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인권 사고가 났을 때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카르텔이라는 말 아시죠? 이런 사건을 조사한 군사 경찰 또는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지휘관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 어디로 가냐면은 가해자가 딱 되는 순간 가해자 변호사들이 등장합니다. 소위 말하면 군 법무관 출신의 로펌, 가장 잘 나가는 로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군사경찰 그런 사법제도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해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사법체계와의 네트워크는 막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아까 우리 지휘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휘관한테 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 지휘관들은 또 부대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이중사 사건 때 그 군대 내 특검이 계속 직무유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구속했다. 책임은 있는데 죄는 없지 않느냐. 죄는 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모두가 다 무죄고 모두가 다 경징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여군들이 여군 중에 반이 다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고 반 중에 또 반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해봤자 가해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카르텔 속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그렇다면 총장이나 장관님이 나서서 깰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모 지휘관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내가 지시하는데 우리 부대가 이렇게밖에 성인지가 안 되지? 이미 군대는 60만 대군입니다. 엄청난 공룡 조직이라 지휘관이 시킨다고 작동되지 않습니다. 조직이 바뀌는 데는 이미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성희롱은 여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는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사고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를 해결하는 조직 전체의 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 우리 후배들이 지금 여기 동료들이 말씀하신 거죠. 인권 의식이 아직 군대에 정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이상 앞으로 제2, 제3의 공군 이중사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 작동되지 않는 카르텔을 깨는 건 딱 한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휘관. 지휘관만이 이 경계를 넘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금 민간군위원회가 만든 배기계 저는 겁납니다. 현장에서 그 배기계 다 볼 시간도 없고요. 또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폭력 전담 기구가 만들려고 했는데 군대는 지금 계속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조직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조직은 만들어놨는데 또 여군 문제니까 여군들 보직합니다. 또 여군을 보직하고 외부 여성 전문가가 왔는데 말 듣지 않습니다. 공군 이중사 사건이 나고도 총장이 양성평등센터장을 만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양성평등정책과장, 양성평등위원회 소집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도 그들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정무적으로 판단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젊은 여군 포럼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와 법과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번도 사람, 2번도 사람, 3번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작은 군대의 가장 큰 특성인 지휘체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다들 군 통수권자 그 시작은 누구인가? 예, 그 위기에 의한 맨 꼭대기부터 좀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오늘 저희 모든 발표가 귀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있는 이유는 자랑스러운 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병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군이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장병들도 안심하고 군을 믿고 국가와 시민을 지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제복 입은 시민들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 자체로서 범죄이자 또한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왜 굳이 군대를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명쾌한 해답을 시민들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남다른 애국심으로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 여군들은 군에 충성할 수 있는,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기는커녕 군의 폐쇄성과 위계적인 조직 문화 속에 각종 고충과 폭력, 그리고 고질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군들의 애국심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는 군, 이런 군을 만드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군의 존재 이유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를 가진 장병들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군대 내 가장 취약한 병사의 이야기도 들어줄 거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국군 통수권자가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대변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어깨가 무겁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정말 귀한 얘기 들려주신 젊은 여군 포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또 잘 이런 것들 챙겨가지고 대선의 공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 하고 또 그 민간군 합동위원회는 제가 분과위원장으로 얼마 전에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실행의 문제지 의결된 안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건 만드는 거는 100건이건 200건이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내재화하고 실행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편성을 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견됐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수 내부가 굉장히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경각심을 갖고 크게 한자리에 모인 건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한번 줘보시는 게, 다만 그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작동하느냐,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또 신념화하는가, 이런 점은 역시 저희야 뭐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지만 더 당사자인 우리 포럼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나 왜 해결 안 되나,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자기는 피해당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내 자식이 어디 그런 데 가서 산재당할 일이 없어요.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니까 언론이 들끓으면 이제 뭐 법안이 뭐 수십 개 나오다가 이제 언론에서 사라지면은 후순위로 가는 겁니다. 뭐 사건이 터졌을 때 말은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결국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해서 결국 리더의 인식과 의지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 목소리로 부사관, 여성 부사관과 또 장병의 목숨까지도 기억하는 통수권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얘기다.
그런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뭐 법과 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작동되는 것은 결국은 힘의 논리로 작동이 되거든요. 원하청 관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도는 그래도 많이 따라왔는데 실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서 원청에 잘못 보이면 내가 당하니까 주먹이 더 가깝기 때문에 주먹을 따라가는 거고, 특히나 이제 군대 같은 위기 질서가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군대 안에서의 어떤 혁신만 갖고 안 된다. 이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 자체가 많이 후지다. 정말 좀 뭐 단계적 이런 게 아니라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년 대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군이 일단 개방되어야 한다. 뭐 많은 군 개혁이 있었지만은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이제 그 이완이 많이 됐는데 어떤 군의 이 인식과 관행, 민주적인 군대로서 또는 평등 군대로서 인권 군대로서의 어떤 변화는 매우 더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의 문민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장관을 무슨 뭐 민간으로 하는 이런 수준에서 논의가 됐고 이제 그조차도 잘 안 돼 있는 거고, 실제 군 내부의 어떤 그 군인을 정병들을 이제 시민으로 대하는 이런 변화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배로서 후배 그 여부사관이나 장병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아파해주고 애써주시고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오늘 말씀 듣는데 자꾸만 가슴에서 뭐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보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군 생활 하셨는데 참 여기까지 그 군을 나오기까지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왔지만 스스로의 그런 자긍심에 얼마나 많은 또 배신의 상처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꼭 그런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습니다. 성평등 군대 앞당기자.